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의장단 선거 당시 금품을 전달하고 동료 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고창군 의회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조치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 양측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오는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전북도는 본 예산 기준 사상 첫 8조 원대 예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섬진강 건설로 피해를 입은 옥정호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검사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분변에 대해 고병원성 여부 판정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최인규 고창군 의회 의장을 포함해 4명을 제명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최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이유에 대해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당이 최인규 고창군 의회 의장을 제명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친구를 통해 동료 의원 가족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적 농담이 적힌 쪽지를 통해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부정 청탁에 대해선 자신은 무관하며 경찰에서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전해진 쪽지에 대해선 자신은 내용을 모른 채 서명 사인만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의원과도 지난 6월 성희롱 관련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오해가 금년 6월에 풀렸답니다. 이 내용이 최인규 의원 것이 아니구나. 그냥 백지 사인 한 번만 한 것이구나. 그걸 알고는 오해가 풀려서 그러기 때문에 최인규를 지지를 하고 의장 선거에 저를 지지해 준 사람입니다. 최 의장은 오히려 자신의 의장 당선을 못마땅히 여긴 정치 세력이 부린 정치 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앙당 중앙윤리심판원에 제명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는 한편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북도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러한 참 추잡한 오명을 뒤집어 씌우지 말고 차라리 내가 자기 지역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탈당을 해주십사 했다면 저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같은 최 의장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 의혹과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의장의 재심 청구에 대해선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사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인 상황들을 판단해 봤을 때 충분히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심판위원님들께서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죠. 최 의장이 재심을 청구하면 중앙당은 60일 이내에 심사와 의결을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명 이유를 두고 벌어진 양측 공방은 앞으로 나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돈을 달라는 요구에 전 양어머니가 응하지 않자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81살 B씨에게 2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가격하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일대 생태관광 조성 사업을 비롯한 일명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섬진강댐 건설로 강제 이주 피해를 입은 옥정호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 위치한 붕어섬 모습입니다. 임실군은 붕어 형태의 섬 모양을 한 이곳을 중심으로 옥정호 일대에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일대에는 붕어섬 에코가든과 관광 경관도로, 스카이워크와 붕어섬 출렁다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옥정호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 경관도 조성을 하고, 또 수상을 이용한 그 관광 내전 시설, 또 산악을 이용한 산악 내포처 시설로 특화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붕어섬 쪽으로는 이제 뭐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또 주차장을 조성해서 또 모노레일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옥정호 일대에는 수변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5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옥정호 일대 개발 사업으로 섬진강댐 주변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비로소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이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진행이 되면서 임실군에서도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도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국가 사업으로 50년 넘게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옥정호 인근 주민들. 옥정호 인근 친환경 개발 사업과 함께 수십여 년간 받았던 서름과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안 지역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야생조류 분변을 중간 점검한 결과 H7N9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검사 중인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하루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인근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9일 이명현 전북도의원은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규탄한다며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뱉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따른 겁니다. 국감 당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답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추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다분히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내세웠습니다. 이명현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추위의 이중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2009년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선지정 후 인프라 조성을 허용한 반면 현재 전북에만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을 요구하며 전북에만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은 위원장은 가시화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며 모든 원인이 인프라 부족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날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올해보다 12% 증가한 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 7조 1천억 원,
특별회계 8,800억 원 규모로 일반 회계 증가율은 정부 예산 증가율 8.5%보다 6.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중점 편성 내용은 소비 활성화 등 경기 부양 명목으로 2,100억 원, 전북형 뉴딜 사업에 3,500억 원,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에 6,70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3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3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인건비를 처우 개선율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해 2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에 2,060억 원과 무상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1,1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2023년까지 115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209 1,6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길러내게 됩니다. 한밤에 만취 상태로 트럭을 100km 넘게 운행한 무면허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8시 40분부터 만취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자신의 1톤 트럭을 100km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선 0.2%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다른 한 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슈팅 게임 서든어택 유저들에게 모든 지형 지물이 다 보이는 맵팩 등 불법 프로그램을 5,800여 차례에 걸쳐 팔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침체된 여행 시장을 살리고 도내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상품 특별 할인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상품 가운데 도내 여행사가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주관 할인 상품을 조기에 예약하거나 선결제하는 경우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여행 상품은 투어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며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동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복사 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낮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 18도로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수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남원 순창 17도, 그 밖의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대기가 건조할 뿐 아니라 난방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낮은 요즘입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에서 21도이고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정도입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시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